행사가 송년회이기도 하지만 이제 강원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떠나 인생 제2막을 시작하시는 김은순 교수님의 퇴임식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상 저희 옆에서 같이 함께 해주신 교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자리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생을 나아가는 교수님을 위해 진심입니다. 네. 김은순 교수님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환경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그것도 제게는 14년, 15년 정도 광운대학교에 있으면서 제게는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환경 시인으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 한국코치협회 전문 코치 자격을 그 과정에서 땄습니다. 그리고 환경영양평가학회 이사, 감사 역임 이사를 하고 있고요. 대한환경위성보건과학회 부회장, 그리고 그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경기도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종로구청, 지금 현직으로 있는 것들도 많고요. 역임하고 지나간 것도 많습니다. 정말 제가 말띠거든요. 말처럼 따그닥따그닥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2003년에 환경대학원이 생겼습니다. 초대 원장에 한상욱 박사님이 취임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최상일 박사님, 한춘 박사님, 그리고 이원호 박사님 취임하셨었고요. 강선홍 박사님 취임하셨고, 김창덕 박사님, 그리고 윤도영 원장님까지 환경대학원장 하셨습니다. 제가 환경대학원장님을 갈아치웠다 그러면 혼날 거죠?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환경대학원을 운영해 오면서 정말 감사하고요. 2012년에 환경부 지정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돼서 1년에 1억 5천씩 3년을 장 교수님과 함께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환경영양평가사 전문가 과정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전문가 과정에 오셨던 분 중에서 환경영양평가사 많이 합격되셨습니다. 장 교수님께 잠깐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산학단장도 하시고 굉장히 유능하시죠. 자, 저는요 광운대학교 와서 정말 감사한 게 교수학습센터였습니다. 교수학습센터는 교수를 가르치는 학습을 시키셨어요. 근데 저는 강의만 없으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코칭 강의를 들었습니다. 코칭 강의를 들을 때 보통 강의를 하면 강의비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코칭 강의할 때 2,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1인당 60만 원씩 40명. 그래서 2,400만 원으로 특강을 들었는데 이틀 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좋다. 그러나 너무 바쁘니까 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정말 제일 먼저 와서 등록했죠. 그리고 이틀을 또 교육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안 열리나요?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더 이상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이때 코칭을 만나면서 2013년도에 코칭 퍼포먼스 환경부 장관 퍼포먼스를 할 때 제가 초대받아서 갔다가 그 팀하고 이제 마음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실습하고 정식으로 코치협회 코치 자격증을 땄고요. 도산 아카데미 이사장님 전문 코치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정가병 연세대학교 총장님도 오픈 코칭.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 이렇게 원탁에 있는데 정가병 총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코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님 이렇게 전문 코치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정년 퇴임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을 만나서 성장시킬 거고요. 시니어들을 만나서 가지고 있는 경력,
능력, 실력 이런 것들로 제2의 인생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생애 재설계입니다. 굉장히 낯설긴 하지만 2016년도부터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비전 찾기인데 여태까지의 전반부 인생과 다른 후반부 인생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벼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후반부에는 아로니아를 심어도 좋습니다. 이런 개념이죠. 또 인생은 한 번밖에 읽을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읽으면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그래서 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한순간 한순간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준비하셨잖아요. 그 30년 준비했는데 노후의 30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전반부 인생이 끝나고 더 빛나는 후반부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코칭은 딱 3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내부에 있는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파트너가 코치입니다. 자, 성공적인 은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기도 하지만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자, 농경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때문에 더 많이 대우를 받았던 시절이었고요. 산업사회 때는 인위적인 인력 조정으로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 미래는 1인 가족이 확산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진출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년을 준비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50이 돼서 은퇴하든 60이 돼서 하든지 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은퇴 이후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라는 것들,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보고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이론, 자아 통찰을 통해서 적응하는 분리 이론, 그리고 수행하던 역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지속성 이론입니다. 그러나 전반부와 후반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전반부는 최선책이었거나 차선책이었다고 본다면 후반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한다는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토 히토시라는 분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 더 뜨겁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동감했습니다. 8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요. 20세부터 60세까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근로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8만 시간이다. 그리고 은퇴 후에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가 시간이 8만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부보다 오히려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은 아시죠? 99세인데 지금도 강의를 하십니다. 이분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딱 3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평생 공부하라. 세상은 엄청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지식으로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나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맨날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선도적으로 새롭게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휴대폰을
우리 몇 프로나 쓸 것 같아요? 사실 10%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서 70이 넘으신 분이 유튜버가 돼서 1억 이상을 버는 분도 계세요. 너무나 동영상 찍고 편집하고 유튜브 올리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제2의 인생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가 즐거운 일을 찾아라. 전반부에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명예와 돈과 부귀를 얻었어도 그 일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평생 일하라. 이것이 이제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장수마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래 살까를 연구했는데 딱 세 가지였죠. 하나, 긍정적인 마음. 두 번째,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엄청 많이 먹는데 푹 삶아서 먹어라. 삼겹살, 오겹살로 구워 먹으면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시죠? 푹 구우면 그 기름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 같은 거 다 빠져나오잖아요. 마지막 하나가 일하는 겁니다. 집안에 조그만 텃밭이 있으면 끊임없이 가서 속 가지고 알도마도 따고 호박 심고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는 연금도 나오고 특별히 일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회봉사도 좋고요. 그죠?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최소한 이름이 있어야 한다. 페이를 받건 안 받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유자적형. 감이 오시죠? 이미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형. 더 이상 페이나 명예나 부귀를 쫓지 않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소득 보충형, 연금이 없거나 당장 수입이 필요한 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평생 현역형, 먹고 살만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게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본인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지? 서부터 자기 자신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아이 때 태어났을 때 모빌부터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래 친구들을 보기 시작하고 다 시선은 밖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후반전을 살아야 된다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은 무엇일까? 어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고요. 자기평가를 통해서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가치 있는 행복한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저거 말이 웃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말을 소개했을까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말들을 하고 살지만 정말 가치 있는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을까? 계속 돌려주세요. 자, 그래서 말이 싫어하는 사람은 말머리 돌리는 사람, 말 허리 자르는 사람, 말 꼬리 잡는 사람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말 바꾸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뭘까요? 말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요새 경청이 매우 중요하고요. 코칭의 키워드는 경청입니다. 물론 코칭은 단계별 스킬이 있지만 가장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낼 때 경청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메리 케이 애쉬라고 성공한 여성이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한계 짓지 말라.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한계를 미리 정한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정하는 만큼 갈 수 있다. 당신이 믿는 것, 당신은 그걸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사실 오래전서부터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100m를 가고자 하면 완주를 해도 100m를 갑니다. 그러나 내가 5000m를 가고자 한다면 반만 가도 2500m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습니다.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최선의 목표를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퇴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지속형, 이미 습득하고 개발한 기술로 관심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 이것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유영혼형, 예전에 없던 자유를 만끽하는 것, 시간도 많아졌잖아요. 그죠? 휴식형,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 모험가형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창업은 우리나라에선, 저거 외국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위험해요. 성공보다 실패율이 훨씬 높습니다. 탐구형,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관중형은 예전보다는 활동이 당연히 줄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자,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에이징 외, 포지티브 에이징, 바이탈 에이징.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인생 1모작, 2모작, 3모작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취업부터 주된 일자리에 봉사하는 우리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2모작은 제2, 제3의 일거리에 종사하기. 한 직장에서 일하긴 어렵지만 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3모작은 사회공헌 일자리, 그래서 국가에서도 앙코르 커리어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넥스트. 자,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분들이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돈보다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조급하지 마라. 천천히.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기존의 분들은 상당히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독서와 글쓰기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살아보시면 이건 아시게 될 거고요. 따라하지 마라. 뭘까요? 남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 따라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 도구로 무장하라. 정말요, 75세 되신 분이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4차 산업시대를 앞서가는 겁니다. 정말 멋있어요. 아, 나도 정년 퇴임하면 제일 먼저 정보화 교육을 받아야지. 사실은 교수할 때 제일 필요한 게 PPT 만들고 이러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걸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제일 먼저 정보화 배워가지고요, 컴퓨터, 휴대폰, 인공지능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배울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저는 꿈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를 넓혀라. 나이 들었을 때 문제가 경제적인 거, 건강, 정신적으로 외로운 거, 사회적으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근데 지금 이 인생 후반전이 2016년도부터 나라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가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미리 이 인생 2모작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이 반이다. 아시죠?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지금 너무 이른 나이에 이걸 만나긴 했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슨 광고일까요? Before와 After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화장품. 네. 좀 빨리빨리 넥스트 해도 돼요. 다이어트 광고였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식칼. 오, 한번 눌러주세요. 칼 광고였습니다. 또 이거는 무슨
네, 와, 사실은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또 뭘까요? 오케이. 와, 네, 접착되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쉽게 알아맞힐 것 같아. 오, 다크서클. 와, 대단합니다. 우리 회장님 대단해요. 다크서클 제거 크림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말과 생각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하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에 머무를 것이다. 상대방의 잠재 능력을 그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요, 클래스메이트에도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잠재 능력 아세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잠재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코칭 실전이 있었죠. 코칭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하는 게 무궁무진하게 그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장시키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면 제로부터 마이너스 10까지에 있는 구간에 있는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장은요, 제로부터 플러스 10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게 코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이곳에 왔냐면, 과거에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요, 진로 코칭과 시니어 코칭을 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마음껏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사실 책을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 좋아하는데도. 그리고 글을 쓰고 더 행복해질 겁니다. 자, 우리 넥스트. 이거 나와버렸어요. 먼저 제가 이 책을 만들어 왔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집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있지 않지만 편지를 보내신 분들의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권씩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자르면 재빠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등도 원래 한 명이죠. 3등도 한 명인데 너무 정성스럽고 가슴 따뜻한 편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5명을 선정했습니다. 한 2분이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 3등은 기억 니은 순으로 했거든요. 요 순서대로 나와주세요. 김동수 선생님, 김용덕 선생님, 남현우 선생님, 오홍석 선생님, 황윤성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들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등 서희숙 선생님, 사진까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진까지 다 씻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칼라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인쇄도가 많이 들어서. 1등 김남영 선생님. 이게 안 되거든요. 김남영 선생님 원주에서 오셨죠. 근데 편지도 보내시고 어머나 꽃다발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등은 70만 원
특강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수님께 선물 준비했는데, 네, 교수님께 좀 이렇게. 예.